안녕하십니까. OECD 국공립대조사 장표 작성 강의를 맡은 국제교육통계팀 한효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OECD 교육재정조사에 참여해 주시는 모든 담당자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저희 팀에서는 올해도 담당자 선생님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보았는데요. 이번 조사에서는 3강 장표 작성, 4강 조사 검증, 5강 장학금 작성 부분을 이론과 실습 강의의 혼합 형태로 함께 구성해 보았습니다. 이 강의가 부디 조사 담당자분들이 보다 쉽게 조사를 이해하고 장표를 수월하게 작성하실 수 있도록 돕는 강의가 되길 바랍니다. 올해 저희 OECD 국공립대조사 개선사항은 크게 5가지입니다. 첫째, 2021 회계부터 대학 회계 세출 공시자료가 성질별에서 사업별 자료로 변경되었습니다. 조사 장표 작성은 성질별 결산 자료로, 공시 검증은 사업별 결산 자료로 진행되기 때문에 근거 자료를 보내주실 때에는 검증을 위해 반드시 성질별 세출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제출 파일은 PDF나 그림 파일이 아닌 엑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발전회계 세입세출 조사 장표가 모두 변경되었습니다. 발전회계 과목이 학교별로 다르기 때문에 통일성이 다소 떨어졌었는데요. 이번에 국공립대 발전회계 과목들을 전수로 취합해서 과목은 공시 기준으로, 세목은 모든 학교 자료를 통일해서 새롭게 구성했습니다. 작성이나 검증하실 때 보다 수월하게 작성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셋째, 산단회계 세입세출 조사 항목 및 OECD 분류 기준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2021 회계부터 산학협력단 회계 처리 기준이 일부 개정되었기 때문에 저희 조사 장표 역시 개정 내용을 반영했고, OECD 분류 기준 역시 사립대 산단회계 분류 기준과 통일해서 일부 목들을 사전 매핑해 두었습니다. 넷째, 캐디 피드백 오류 항목을 유형화해서 업데이트했습니다. 작년 조사 중반에 캐디 피드백이라는 시트를 조사 장표에 추가해서 해당 오류를 클릭하면 바로 오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는데요. 이번에는 발생되어지는 주요 오류들을 유형별로 수합하여 피드백 내용까지 패턴화해서 업데이트했습니다. 보다 손쉽게 오류를 수정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장학금 작성 요령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이 시트 역시 작년에 조사 장표에 새롭게 추가했는데요. 올해 학교별로 사전 검토를 진행하면서 장학금 작성 요령 역시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했으니 5강 장학금 강의 함께 작성하실 때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국공립대 조사 장표 작성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강 개요 설명드리겠습니다. 1장에서는 조사 개요, 2장에서는 사전 장표 작성, 3장에서는 회계별 장표 작성, 4장에서는 추가 작성 항목, 5장에서는 검증 사항 및 확인, 6장에서는 장표 수합 및 1차 제출 순으로 강의 내용이 진행됩니다. 그럼 먼저 1장 조사 개요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사 기준일은 2021 회계년도입니다. 9월 25일부터 10월 20일까지 약 4주간 조사가 진행되며 공문을 통해 조사장표, 지침, 매뉴얼이 함께 발송됩니다. 동영상 연수도 같이 진행될 예정이오니 부디 이 영상을 보시고 작성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작성 후 제출하실 때에는 조사장표와 함께 각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자료와 장학금 입력 근거 자료를 조사 마감일인 10월 20일까지 제출 부탁드립니다. 10월 20일 이후에는 미제출교나 작성 근거 자료가 누락된 학교들에게 연락을 드리니 반드시 기한 내에 작성하셔서 근거 자료를 포함하신 공문으로 발송 부탁드립니다. 공문을 발송하실 때에는 반드시 교육부가 아닌 한국교육개발원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한 달 반 동안 결산서 및 공시자료를 통해 다각도로 검증이 진행되는데요. 검증이 모두 완료된 학교들은 12월 15일까지 최종 조사표를 공문으로 다시 한번 발송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사 대상은 교육부 소관의대학, 특별법 법인대학을 포함한 국공립대학 56개교입니다. 통합된 경남과기대와 경상대학교에서는 올해부터 경상국립대를 선택하셔서 작성 부탁드리고 한국복지대와 한경대는 내년까지 각 학교별로 작성 부탁드립니다. 작성회계는 대학 또는 법인회계, 발전회계, 산단회계이며 기숙사는 대학회계에 편입되지 않은 금액만을 작성 부탁드립니다. 장학금은 장학팀에서 상호 검증을 위해 별도 시트에 작성 부탁드립니다.
기준 연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1 회계연도이며 각 회계별로 회계 기간의 차이가 있지만 각 회계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 부탁드립니다. 작성 단위는 1,000원 단위로 작성 부탁드립니다. OECD 교육재정조사 작성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단계는 사전 장표 작성 단계입니다. 총괄 담당자 분께서는 조사 공문을 접수하시고 표지를 먼저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회계 또는 법인 회계의 타회계 전입금, 전출금 내역을 사전에 입력해 주시고 장학팀에서는 장학금 자료를 작성해 주신 뒤 사전 작성된 조사장표와 공유드린 지침 그리고 매뉴얼을 담당자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단계는 회계별 장표 작성 및 검증 단계이며 각 회계별로 해당 시트에 OECD 분류 기준에 맞춰 결산 자료를 입력해 주시고 기타 비용 자료와 재원별 조사서에서 추가 항목을 작성해 주신 뒤 데이터 체크 시트 및 재원별 조사서의 검증 내용을 확인하시고 총괄 담당자 분께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단계는 제출 단계입니다. 총괄 담당자 분께서는 각 회계 담당자 분들께서 작성하신 자료가 누락이나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시고 데이터 체크를 모두 true로 만들어 주신 뒤 한국교육개발원으로 공문 제출 부탁드립니다. 각 시트별 조사 담당자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시트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순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오른쪽부터 1, 2는 각 회계별 담당자가 입력해 주시고 3에서 6까지는 전체 회계 담당자가 자신의 회계 칼럼에 추가 항목을 입력하시고 오류가 없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총괄 담당자분께서는 수합하신 뒤 전체적으로 누락된 금액이나 빨갛게 뜬 오류가 없는지 확인해 주시고 데이터 체크가 모두 true인 상태로 저희에게 공문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2장 사전 장표 작성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 OECD 교육재정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 요청이라는 공문이 교육데이터 담당관에서 각 조사 대상 기관으로 발송되면 각 대학의 총괄 담당 부서에서는 공문을 접수해 주시고 표지에 학교명을 선택해 주신 뒤 회계별 담당자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를 선택해 주시면 검증 자료가 활성화되는데요. 직접 장표 작성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명을 선택해 주시면 모든 장표에서 검증 자료들이 활성화됩니다. 기숙사 입력 대상 여부에서 입력 대상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 법인 또는 대학 회계인지 확인해 주신 뒤 해당 회계 장표의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불필요한 시트는 시트 숨기기에서 숨김 처리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각 회계 담당자들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입력란이 부족한 분들은 셀을 추가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고 조사하면서 질문이 있으신 분은 여기 676-678로 전화 주시거나 OECD 3460으로 문의 주시면 바로 최선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지를 완성해 주신 뒤 대학회계 또는 법인회계를 담당하고 계신 총괄 담당자께서는 타회계 전입금 또는 전출금을 사전에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회계 세출은 타회계 전출금이 없죠. 세입 부분에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 금액은 대학회계 하단의 전입금 금액과 일치하는 금액인데요. 회계관 검증을 위해 조사장표 상단에 한 번 더 입력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장학팀 담당자께서는 가지고 계신 장학 자료들을 사전에 장표에 입력해 주시면 각 회계 담당자들께서 장학금 금액을 입력하실 때 장학팀 자료를 참고 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법인 또는 대학회계 담당자분들은 회계관 중복 금액인 타회계 전입, 전출금을 장표 상단에 별도로 입력해 주시고 장학팀 담당자분들께서도 장학팀 자료에 사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장학금 작성 방법 및 지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5강 장학금 작성 방법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전 작성된 조사장표를 지침 그리고 매뉴얼과 함께 배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전입 전출금과 장학금 사전 작성을 권유드리지만 작성 기간이 지연될 수 있다고 판단되시면 먼저 자료를 공유해 주시고 나중에 회계별 자료를 수합하신 뒤 전입 전출금 및 장학금을 작성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3장, 회계별 장표 작성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장표를 작성하시기 전 먼저 세입세출 시트의 구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장표 상단에는 작성 방법 및 주의사항 등 조사표 작성을 위한 간이 지침이 설명되어 있고 장표 맨 왼쪽에는 세입세출 및 결산 과목 및 세부 내역이, 맨 오른쪽에는 결산 금액을 입력하는 칸이 있습니다. 여기에 각 과목에 맞게 결산 금액을 입력해 주신 뒤 중간에는 OECD 분류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OECD 분류에는 대분류와 소분류가 있는데요. 이 개념에 대해 잠시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2강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OECD 교육재정조사는 재정 1조사서와 재정 2조사서가 있는데요. 제1조사서는 재원별로 조사하고 제2조사서는 성질별, 즉 지출 유형별로 조사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원은 크게 정부재원, 민간재원, 해외재원으로 구분되고 정부재원은 중앙정부재원, 광역자치재원, 기초자치재원으로 민간재원은 가계재원과 기타 민간재원으로 구분됩니다. 장표의 OECD 대분류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 5가지 재원입니다. 각 재원별로 이 금액이 대학교 지원금인지, 학생 지원금인지, 기타 민간 이전금인지 거래 유형별로 다시 분류해야 하며 학생 지원금은 등록금성 장학금인지, 생활비 목적의 보조금성 장학인지, 학자금 대출인지 분류해야 합니다. 장표의 OECD 소분류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 5가지 거래 유형입니다. 이때 가계재원은 가계가 기업이 아닌 이상 학자금 대출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민간이 민간에게 돈을 이전할 수 없기 때문에 가계재원은 학자금 대출과 기타 민간 이전금의 선택이 불가합니다. 기타 민간재원 역시 민간이 민간에게 돈을 이전할 수 없기 때문에 기타 민간 이전금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성질별 조사서는 경상지출과 자산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적 지출, 그리고 재원별 조사서와 성질별 조사서의 총액 차이를 조정하는 조정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지출은 다시 인건비와 인건비 외 경상비로 분류되며 인건비는 교수활동 여부에 따라서 교원 인건비와 비교원 인건비로 지출 형태에 따라서는 보수, 퇴직충당금, 기타 보상금으로 분류됩니다. 인건비의 경우만 OECD 소분류인 보수, 퇴직충당금, 기타 보상금을 선택하며 인건비 외 경상비 중 장학금인 경우에만 OECD 소분류를 선택하면 되고 그 외 나머지는 소분류를 입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질별 조사서와 재원별 조사서에 대해 공통적으로 제외하는 항목은 세출장표의 타회계 전출금과 상환 지출인데 이것은 세출에서 먼저 제외한 뒤 세입에서도 동일한 금액을 제외해 주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성질별 조사서인 세출장표와 재원별 조사서인 세입장표의 OECD 분류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차 재정조사 장표 작성 단계에서는 필수 입력 및 검증 항목을 연두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추가 작성 부분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세입장표에서는 타회계의 전입금을, 세출장표에서는 타회계 전출금을 장표 상단에 반드시 입력해야 하며 추가 검증 부분은 세입장표에서는 세입장학금 총액과 세출장학금 총액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필수 2 장학금 비교 검증과 학교명을 입력함과 동시에 활성화되는 필수 3 정보공시 비교 검증이 있습니다. 정보공시 비교 검증의 결산 총액은 반드시 정보공시와 100%로 일치해야 하나 세목은 첨단위 반올림 오류로 인해 플러스 마이너스 2,000원까지 작성 오차 범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세출 장표에는 세입과 세출 결산서의 금액이 일치하는지 검증하는 필수 5 결산서 비교 검증과 세입 장표와 마찬가지로 필수 6 정보공시 비교 검증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산 총액은 반드시 정보공시와 100% 일치해야 하나 주요 항목의 경우 플러스 마이너스 2,000원까지 작성 오차 범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입력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지고 계신 세입세출 결산서를 기반으로 조사장표 내 세입세출 결산액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결산서의 금액을 천 단위로 조사장표의 결산 과목에 맞춰 누락 없이 입력해 주시고, 입력 시 세입과 세출의 차액은 차기 2월금 목에 입력하여 세입과 세출장표의 총액을 일치시킵니다. 금액을 입력 후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OECD 분류체계에 맞춰 입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을 입력한 뒤 OECD 분류체계에 맞춰 입력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이 빨간색으로 경고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과목별로 금액을 입력할 때 다음과 같은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의 세목에 재원이 여러 개가 있을 땐 어떻게 입력할까요? 동일 세목이 여러 가지 OECD 분류를 가지는 경우 행을 추가하여 하나의 과목을 OECD 분류에 따라 나누어 입력하시면 됩니다. 둘째, 회계상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 OECD 분류에 맞춰 꼭 나누어야 할까요? 결산 부속 서류, 지출부, 비율 안분 등 보조적 방법을 활용해서라도 구분해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류해 주신 금액에 따라 OECD 재정 지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능한 분리하여 입력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앞에서 간단하게 결산서 입력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입력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중심으로 작성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트에서는 조사 시트 1, 2, 회계별 세입, 세출, 입력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첫째, 세입 결산액과 세출 결산액의 일치 방법에 대해 설명드린 뒤, 둘째, 비교 검증 자료인 정보공시 금액과 결산액의 일치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셋째, 1차 필수 검증 단계에서 세입, 세출 장학금을 일치시키는 방법을 설명한 뒤, 넷째, 제외 항목을 오류 없이 입력하는 방법과 다섯째, 전입 전출금 입력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장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학 세출장표의 필수 5를 보시면 세입과 세출 결산액과 불일치 오류가 떠 있고, 대학 세입장표의 필수 3을 보시면 정보공시 비교 검증과 총액 불일치 오류가 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전 수입이나 자체 수익금과 같이 목별 합계 금액 오류는 천 단위를 감안하여 플러스 마이너스 2,000원 내외로 오류 가능 범주를 열어두었지만, 세입 결산서 총액과 정보공시 총액, 세출 결산서 총액과 정보공시 총액은 반드시 일치해야 하며, 세입 결산액 총액과 세출 결산액 총액 역시 일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류가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정보공시와 차액이 발생한 과목을 중심으로 세목을 검토하여 일치시킬 수 있는 세목을 확인합니다. 이 금액을 올림이나 버림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이 조정해 주시면 모든 오류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 부분은 비교적 간단한 오류였죠. 대학회계 세출의 정보공시 비교 검증 값이 올해부터 사업별로 변경되어 총액 외에 정보공시 검증이 어려워진 만큼 반드시 성질별 결산서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발전회계로 넘어가면 발전회계 세입의 필수 2, 장학금 비교 검증에 오류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입 장학금과 세출 장학금 간 불일치 오류인데요. 세출 장학금 총액을 기준으로 삼고 세입 장학금에서 불일치하는 원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결과 전년도 2월 잉여금에서 장학금이 지급된 것을 확인했다면 다음과 같이 셀을 추가해 주시고 금액을 분리하여 입력해 주신 뒤 해당 장학금의 소분류를 선택하시면 필수 2 장학금 비교 검증 오류가 사라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산단 회계로 넘어가면 산단에서는 특별한 오류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대학회계 전입금 자료를 확인한 담당자가 산단 회계에서 대학회계로 전출한 금액이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고 가정합시다. 대학회계 전출금이 나간 세목을 확인해서 전출금을 입력해 주신 뒤
대학회계 전출금이 포함되었던 세목에서 해당 금액을 제외해 줍니다. 이러한 제외 항목은 세입에서도 동일 금액을 제외해 주셔야 하는데요. 해당 금액의 세목과 재원을 확인하신 뒤 해당 금액을 분리해 입력해 주시고 제외 항목 전출금으로 분류를 변경해 주시면 다음과 같이 오류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실습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을 복습 차원에서 개념을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세입 결산액과 세출 결산액 금액은 같아야 하고 세입 결산서와 세출 결산서 차액은 조정치인 차기 이월금 금액을 기입하여 결산액을 일치시켜 줍니다. 필수 5. 세입 결산서 비교 검증이 true가 나오는 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학정보 공시자료는 세입 세출 결산액 총액과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세목의 경우 첨단위 오류를 막기 위해 플러스 마이너스 2,000원 정도의 오류 가용 범위를 두고 있지만 학교 결산이 특별하게 집행되어지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총액은 일치시켜야 합니다. 더불어 TF로 검증하지 않는 항목은 참고용 자료이오니 금액이나 차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정보공시 금액과 세입 세출 결산액이 일치해야 하는지 묻는 경우들이 있는데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학교 결산의 특이한 예외 사유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일치시켜 주시고 만일 어쩔 수 없이 불일치할 경우 해당 사유를 기재하여 캐디 쪽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공시 자료는 검증 보조자료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내주신 결산서를 기초자료로 최종 검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셋째, 장학금은 세입장학금과 세출장학금이 일치해야 합니다. 1차 제출 단계는 장학팀이나 장학재단과 비교 검증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타 장학금과의 정확성 검증은 1차 제출 후 추가 검증 단계에서 진행됩니다. 장학금은 세출장학금의 총액을 기준으로 해당 장학금의 재원을 찾아 세입장표에 입력해 주셔야 하며 세입장표 상단 필수 2, 장학금 비교 검증을 일치시켜 주시면 됩니다. 넷째, 제외 항목은 세출에 입력한 금액을 세입에서도 똑같이 제외해 주셔야 합니다. 제외 항목에 대해 잠깐 설명드리자면 OECD 매뉴얼상 부채 상환 지출이나 재무활동 현금 유출과 같이 상환 지출에 해당하는 제외 항목과 중복계상을 막기 위해 제외하는 타회계 전출금 제외 항목이 있습니다. 세출 결산액 중 제외 항목과 세출 조정치인 차기 이월금 등을 제외한 금액을 매년 OECD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세출의 제외 항목은 세입에서도 동일하게 제외되어야 하는데요. 세입 시트에서 해당 제외 항목이 포함되는 세목을 찾아 제외 처리를 해야 합니다. 만일 제외하지 않으면 오류로 잡히게 되므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외 항목 전출금은 세출 항목인데 어떻게 세입 시트에서 제외하는지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다시 한번 예시를 통해 복습해 볼까요? 다음과 같이 상단에서 대학회계로 전출금 1억을 보냈다고 가정해 봅시다. 1억을 입력한 뒤 제외 항목 전출금으로 OECD 대분류를 선택해 주시면 장표 상단에 제외 항목 전출금 1억이 표시됩니다. 저희는 이제 이 1억을 세입에서도 제외 항목 처리를 해야 하는데요. 만일 세입 장표에서 이 제외 항목 전출금을 제외 처리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이 세입 세출 불일치 오류가 발생됩니다. 만일 세입 항목인 교육 운영 수익 10억에서 1억을 전출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교육 운영 수익 10억을 9억과 1억으로 셀을 분리하여 나눈 뒤 이 1억에 대해 제외 항목 전출금으로 분류를 변경해 주시면 제외 항목 상단, 제외 항목 전출금에 true가 뜨며 오류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 외에 추가 질문으로 간혹가다 제외 항목이라고 조사 장표상에 제외해서 입력되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있으신데요. 안 되겠죠. 결산서상의 모든 결산 금액을 입력해 주시고 제외 항목은 OECD 분류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5째, 전입 전출금은 조사장표 상단에 추가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입 전출금은 회계간 중복 항목을 제외하기 위해 추가 작성하는 항목인데요. 전입 전출금과 같이 회계간 이전 금액은 최종적으로 받은 회계 쪽에 포함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최종적으로 받게 된 전입금은 해당 회계 총액에 포함하여 작성해야 하고, 다른 회계로 보낸 전출금은 제외하여 작성해야 하는데, 전출금을 제외할 때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 같이 세출뿐만 아니라 세입에서도 동일 금액을 제외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회계간 전입금과 전출금 사이에 금액 차이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 유형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쪽에서만 처리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차이를 조정해서 실제로 회계간 이전 금액으로 정정해서 오류를 없애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회계연도가 서로 다른 경우입니다. 회계기간 차이로 인한 오류임을 조사표 비곤란에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전출금 등 교육재정 조사 범위 외 기타 회계로 전출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복금액 제외를 위해 전출금을 한쪽 회계에서 제외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사 범위 밖의 금액은 별도로 제외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만일 교육재정 조사 범위 내에 타 학교로 전출한 경우는 어떻게 입력할까요? 교육재정조사 범위 내라면 제외 항목으로 처리하고 세출 상단 전출금 입력란 밑에 칸을 수기로 추가해서 학교명과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방금 질문에서 나온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사 범위 내에 부설학교 금액이 다음과 같이 포함된 경우가 있습니다. 대학회계의 경우 유초중고로 전출한 금액은 추가 작성 부분에 부설학교 항목을 추가하셔서 타회계 전출금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회계의 경우는 부설학교를 입력할 수 있는 칸이 별도로 있습니다. 대학 비용에 부설학교 비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결산서 총계에 맞춰 작성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4장 추가 작성 항목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회계 담당자 선생님께서 세입 세출 장표를 입력하신 후에는 3. 기타 비용 자료와 재원별 조사서에서 각 회계에 해당하는 추가 항목을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먼저 기타 비용 산정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비용 자료는 교육비 중 교육 핵심 서비스 외 부가 서비스와 R&D 비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조사하는 항목입니다. 부가 서비스와 R&D 비용에 대해 지출한 금액을 작성하는 것으로 세출 결산의 기준으로 작성하지만 재원을 구분하여 추가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목 내역 부분에는 사업명이나 과제명 등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비용 작성 시 각 회계의 세출 시트에 가시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들은 오른쪽 비고에 파란색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숙사 비용은 반드시 부가 서비스로, 연구비 항목은 R&D 비용으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입력하신 후에는 기타 비용 산정 자료 상단의 입력 또는 확인했음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회계 또는 법인회계 기숙사에서는 필수 입력이라고 쓰여진 부가 서비스를 반드시 입력해 주시고 산단회계에는 R&D 금액을 필수적으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력 후에는 입력 완료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본인이 담당하는 회계에 부가 서비스 및 R&D 금액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해당 없음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비용 자료 추가 작성에 대한 문의사항입니다. 세출 항목인 부가 서비스 및 R&D 지출의 재원을 어떻게 구분하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금액은 세출 결산으로 작성하시고 지출부 등을 통해 재원 부담 주체를 파악하여 재원별로 작성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부가 서비스나 R&D 비용이 없으면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기타 비용 산정 자료는 지표 산정을 위해 추가적으로 조사하는 항목인 만큼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하면 됩니다. 다만 지침 및 항목을 검토하여 해당 금액이 정말 없는 경우 기타 비용 자료 조사 장표 상단에 해당 없음으로 표기하여 금액을 확인했음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드린 기타 비용 자료는
재원별 조사서의 부가 서비스와 R&D 항목으로 데이터가 자동으로 수합됩니다. 부가 서비스와 R&D 항목 외에 재원별 조사서에 추가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금액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본경비, 두 번째는 기업재원, 마지막 세 번째로 해외재원입니다. 먼저 자본경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경비는 건설비, 시설비, 토지 매입비 등 자산을 취득하는 데 사용되는 금액으로 자본경비 상단의 대학교 지원금을 초과하여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성질별 조사서에 자본적 지출 금액이 있는데 재원별 조사서 각 정부 재원의 자본경비 합과 같아야 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재원별 조사서의 자본경비는 정부 재원에 해당하는 금액만 조사하기 때문에 성질별 조사서의 자본적 지출보다 작아야 합니다. 만일 초과 시에는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둘째, 기업재원 추가 작성 항목입니다. 기타 민간 재원 중 민간 기업에서 지원한 금액을 직접 기입하는 칸이며 자본경비와 마찬가지로 상단의 대학교 지원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부가 서비스, R&D, 자본경비, 기업 재원처럼 추가적으로 입력하는 항목의 경우 상단의 금액을 감액하여 입력하는지 그런 질문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감액할 필요는 없으십니다. 이미 상단 대학교 지원금에 포함되어 있으며 대학교 지원금 중 해당 금액이 얼마만큼 규모를 가는지 파악하기 위한 지표 자료로서 추가 작성 항목들을 별도로 기입해 주시되 해당 금액 상단에 대학교 지원금을 초과하여 입력하실 수는 없습니다. 만일 금액이 없으시면 0으로 입력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미입력 시 재확인을 요청드리오니 반드시 0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재원입니다. 국제기구, 외국기업 등 해외에서 대학에 지원한 금액을 파악하기 위한 항목으로 금액이 없는 경우 0으로 입력해 주시되 금액이 있는 경우 금액과 함께 어느 재원으로 입력했는지 파악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장 검증사항 확인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차 제출 자료를 보내기 전에 재원별 조사서와 데이터 체크에서 오류사항이 없는지 확인하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재원별 조사서에서는 장표 하단에 부가 서비스와 연구개발비 그리고 장학금 검증을 확인 후에 발송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부가 서비스가 미입력되어 있는 경우 특히 대학회계나 법인회계, 기숙사에서 부가 서비스를 미입력한 경우는 기타 비용 자료에서 해당 금액을 입력하신 뒤 장표 상단의 입력 완료를 변경하시고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연구개발비도 마찬가지인데요. 연구개발비를 미입력한 경우, 특히 산단회계에서 미입력한 경우에는 기타 비용 자료에 해당 금액을 입력하신 뒤 장표 상단에 입력 완료로 변경하고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장학금 검증입니다. 오차율 플러스 마이너스 10% 내에서 장학금 총액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장학팀과 금액 차이가 크거나 재원이 다를 경우 장학팀과 상호 확인하신 뒤 수정하셔서 제출 바랍니다. 추가 입력 자료까지 모두 완성되신 학교에서는 최종적으로 6 데이터 체크 시트를 확인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차 제출 단계에서는 데이터 체크 1에서 4번까지 확인이 가능하며 4번까지 모두 true가 뜬 상태에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1에서 3번까지는 세입 세출 총액과 관련된 검증이며 4에서 5번은 장학금 검증입니다. 4번 장학금 검증은 세입 장학금과 세출 장학금 간 일치 여부에 대한 검증이고 조사장표상에 장학금 오류가 없으면 해당 데이터 체크는 오류 없이 나옵니다. 5번 장학금 검증은 장학팀과 회계별 장학금 간 검증입니다. 1차 제출 단계에서는 확인이 불가능한 검증으로 추가 검증에서 오류가 있는 경우 수정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 6번은 회계 간 전입 전출금 금액입니다. 이 검증 역시 1차 제출 단계에서는 확인이 불가능한 검증으로 추가 검증에서 오류가 있는 경우 수정을 요청드립니다. 만일 데이터 체크에 오류가 있다면 다음과 같은 사례들을 검토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결산 금액을 오기입한 경우이고 두 번째는 금액을 정확하게 맞춰서 입력했지만 OECD 분류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세 번째는 차기 2월금 등 금액을 미입력한 경우입니다.
조사장표에 연두색으로 표시된 필수 검증 부분에 오류가 없다면 데이터 체크에서도 별도의 오류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장표를 취합할 때 누락한 금액이 있으니 잘 확인하셔서 입력 부탁드립니다. 드디어 마지막 6장, 장표 수합 및 제출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담당자 분들께서는 각 회계별로 작성 장표를 수합하여 하나의 최종 취합 파일을 만들어 주신 뒤 재원별 조사서와 데이터 체크에 오류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타 비용 산정 자료, 재원별 조사서 추가 항목, 전입 전출금 금액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셔서 수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표를 수합할 때는 방금 말씀드렸던 세입 세출 시트의 전입 전출금, 기타 비용 산정 자료 재원별 입력값, 그리고 재원별 조사서 상단의 추가 입력 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표를 수합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총계 셀 아래로 전체 행을 붙여 넣는 방법입니다. 이때 수식의 범주가 변경될 수 있으니 붙여 넣으신 후에는 수식 확인을 부탁드리며 타회계 전입금과 전출금과 같은 추가 항목을 누락 없이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시트 전체를 이동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파일 경로는 찾아 바꾸기에서 삭제해 주시고 데이터들이 기존 파일에 연결되어 조사장표에 오류가 생기거나 무거워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 재원별 조사서 하단이 모두 true인지 확인해 주시고 데이터 체크에서 1에서 4번까지 모두 true 같은 상태인지 확인해 주신 뒤 제출 부탁드립니다. 제출하실 때에는 입력하신 조사장표 외에도 근거 자료를 반드시 보내주시기 바라며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서와 장학금 산정 근거 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대학회계의 경우 검증을 위해 성질별 근거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 주시고 장학금의 경우 학생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셔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제출 방법은 한국교육개발원으로 공문 발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간혹가다 교육부로 제출하는 학교들이 있는데 교육부로 제출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자료가 너무 용량이 커서 첨부하기 어려운 경우 첨부 파일은 저희 이메일 OECD3460으로 발송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출과 관련한 Q&A로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교와 부설학교 자료를 따로 제출해도 되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가능한 수합하여 한 번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메일로 제출해도 되는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조사장표는 반드시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고 결산서와 같은 근거 자료는 메일로 발송해도 무방합니다. 이번 3강 국공립대 조사장표 작성 강의 어떠셨나요? 가장 분량이 많고 내용이 복잡한 만큼 담당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능한 실습도 추가하면서 해당 내용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이 강의가 담당자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고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사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